6번을 주세요. 6번. 이제 6번을 풀어야, 풀 줄 알아야 이제 관문 두 번째 관문을 통과합니다. 지금 푼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관문 연달아있네. 연습 문제 좀 몇 개. 문제에 따라서는 지금 그 문제에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z의 값을 가짜 몇 개, 그다음 진짜 이렇게 하나 해가지고 몇 개 주어줄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요즘은 표를 뒤에 붙여준다 그랬죠? 문제 뒤에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보니까 어느 해의 신체 검사에 의하면 전국 남자 고등학생의 키는 정규분포고 평균 174, 키예요, 키. 근데 문제가 투스탑이라는 게 뒤에는 이제 바뀌는데, 이제 키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키가 있는데 얘는 이 얘는 정규분포에 173하고 얘는 여기 따르는 게 맞아요. 173하고 얼마냐면 표준편 4네요. 4. 표준편 4니까 4의 제곱이라고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키는 쟤를 따른대요. 근데 이제 120명의 남자 고등학생을 임의로 키를 조사할 때 그중 키가 174보다 큰 학생이 75명 이상의 확률 구하라. 자, 구하는 거는 P의 X가 75 이상인 거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150명 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150명 중.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투 스텝을 가면 이것만 이제 잘 해결하면 되는데, 하나, 우리는 이제 표준 정규분포의 z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오케이, 이쪽에다 쓸게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당연히 z를 구하려면 이렇게 있으면 x-r의 시그마 이게 필요해요. m하고 뭐가 필요해? 요 놈하고 요 놈이 타겟이란 말이에요. 알겠네? 그래야 이제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중성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인원이야. 인원. 즉 사람 수. 그럼 우리는 사람 수에 대한 어쨌든 평균하고 뭐가 있어요? 분산이 있어야 돼. 여기에서 주어진 거는 얘는 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얘는 못 써요. 얘를 뭐냐면 사람 수에 대한 뭐가 돼? 평균과 뭐가 필요하니? 분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잘 봐. 얘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이 밑에다 쓸게요. 150명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얘가 바로 뭐니? 집단의 수라는 거야. 집단의 수.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오케이. M하고 C과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바이노미얼이다. 이항부터 왜? 집단의 수 150명. 150명. 똑같은 거 집단의 수. 얘는 뭐가 되냐면 바이노미얼 150에 여기 P가 오겠구나. P. 되겠니? 근데 문제를 잘 보면 뭐라고 되겠냐면 키가 174cm보다 크다. 여기 올 확률이 뭐냐면 그렇지. 여기에서 구하는 거. P의 X가 174보다 클 확률이 여기 오는 거예요. 문제는 174보다 큰 150명. 큰 75명. 175보다 큰 학생이 75명 있어요. 여기 이 P를 구하는 거예요. P. 바이노미얼의 P. 근데 얘가 174보다 클 확률이 되는 거지. 왜? 174보다 큰 학생이 75명 이상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가야 되는 거죠. 투 스텝. 얘를 이해하면 오케이, 인정. 여기까지 가면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든지 다 풀 수 있는 수준까지 가고 있는 거야. 되겠니?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거야. P의 Z가 되겠고, 얘는 174 마이너스 얼마니? 173에 얼마? 4. 그럼 얘는, 자, B의 Z가 얼마니? 얘는 0. 얼마니? 0.25? 응? 이를 사는 0.25가 되니까 얘는 0.5에서 얼마를 빼야 돼요? 0.25까지는 뭐하니? 빼야지. 0.25가 주어져 있니? 네. 있군요. 자, 그래서 P에 얘는 0.5에서 빼기를 P에 Z가 0에서 얼마까지? 0. 얼마? 25까지 이렇게 가겠지. 0.25가 얼마? 1이니? 0.1이라고 되니 얘는 얼마? 0. 얼마? 4겠지. 여기 0.4가 얘는 바이노미얼 150에 0.4가 되니까 M이 얼마니? M이 61, 60? 네, 61에 60. 그리고 시그마의 제곱이 36가 돼? 네. 이렇게.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노멀 디트리비션이 얼마가 되냐면 60에 얼마가 돼요? 36이 되니까 6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P의 X가 75보다 크다. 이렇게 가겠지롱. 그렇지롱. Z는 크거나 같게 75에서 60이 되면 여기 얼마? 이렇게 가겠지. 얘는 얼마네요? 얘는 2.5. P의 Z가 2.5. 그럼 얘는 0.5에서 빼기를 P의 Z가 0에서부터 얼마니? 2.5까지 이렇게 가겠지. 그치? 2.5 있니 여기? 네. 그럼 0.4고 와서 풀면 돼요. 되겠네. 이런 거는 2스텝으로 가니까 좋은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를 왜? 인원이라는 거야. 인원에 대한 평균과 분산. 이를 구할 수 있게끔 앞에 줄 건데 조건이 174보다 크다. 그리고 150. 집단의 수가 많은 거예요. 150이라는 거는 시에어로 따지면 150번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치? 그래서 집단의 수. 아까 얘기했던 집단의 수. 그치? 밑에 있는 유제 7번도 뭐 같은 거잖아요. 그치? 밑에 있는 유제도 꼭 풀어라. 이건 별표. 얘를 궁극적으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 앞에 게 이해가 된 거니까. 그래서 유제 7번을 별표를 하시고. 됐나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상황보험으로 안 나오거든요. 요즘은 옛날 문제니까 뭐냐면 뭐 5페이지는 안 해도 필수에서 1번은 안 해도 돼요. 유제 8번은 하자. 유제 8번. 이건 뭐 그러니까 7번은 보험회사에서 보험 준비율 뭐 이런 건데 그건 안 나오고 밑에 있는 유제 8번은 풀만하네. 여기 쓰인단 말이야 이거는. 그치? 우리가 이제 비행기 뭐니 예약할 때 오버부킹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계산할 때 지금도 쓰는 식이야. 유제 8번 하나 하고 연습 문제 중요한 거 체크해서 몇 개 풀고 마치도록 하면 이 단어는 그냥 한 단어 남는 거야. 추정. 자 8번 문제. 3번 줄게 하나. 3번. 어떤 해운회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예약 고객은 10명 중 8명 별로 승선을 한다. 그랬을 때 뭐가 되냐면 정원 340명의 여객선에 대하여 예약 고객이 400명인데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출발하지 않을 확률을 구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예약 고객 625명이고 0.1%의 판단 착오를 허용할 때 준비해야 되는 배 정원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많이 좀 어렵죠. 뺄까? 아니, 시작했으면 해야지. 여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승산할 확률이 얼마냐? 10분의 8이다. 5분의 4.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명 중 8명은 별로 승선한다. 그게 P가 10분의 8, 5분의 4라는 얘기를 준 거야, 준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인원수가 나오죠. 인원수가 뭐, 340명, 뭐 400명, 뭐 이게 이제 집단의 수에 해당하는 거긴 할 텐데,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얘가 뭐가 되냐면, 자,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에 대하여 예약 고객 모양이 400명일 때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약 고객이 400명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봐야지 조금 전에 했던 문제가 또 쓰이겠네. 두 번째 문제는 그냥 넘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가 P의 X가 뭐가 돼? 300 구하라는 걸 정확히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에 대하여 예약 고객이 400명일 때. 자, 중요한 거는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정원이 340명, 정원을 초과하지 340명을 넘지 않는다. 전체 몇 명 중에서 400명 중에서.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면 우리는 얘가 인원이야, 인원. 인원에 대한 뭐가 있어? 평균하고 분산이 있어야 되는데 바이노미얼로 가겠죠, 바이노미얼로. 근데 여기 주어진 게 아까 우리 했던 것처럼 400명이라면 400명. 400명 중에. 그지?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이 되고 확률이 10분의 8이란 말이야, 10분의 8. 그 5분의 4랑 똑같지. 여기에 평균과 뭐 분산을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는 M이 얼마니? 30이에요? 320이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의 제곱이 얼마니? 10 320에 0.1 곱하면 얼마야? 320에 요 앞에 30이니까 그거 얼마야? 이렇게 피니까 320에 0.1을 곱하면 얼마니? 320에 16이니? 320에다 0.2 그러면 얼마야? 64? 64이죠. 64. 그럼 얘는 64가 되겠지. 64 이렇게 가죠. 얘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320에 8에 뭐가 돼? 제곱 이렇게 나겠죠.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얘는 P가 있으면 얘는 이제 하면 돼요. 이거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뭐가 되냐면 340 340 마이너스 320에 8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 돼요. 두 번째 문제가 좀 어렵지. 예약 고객이 625명이고 0.1%의 판단 착오를 허용할 때 준비해야 되는 배의 정원은 몇 명이냐 이런 얘기야. 어렵죠. 이게 두 번째 건 좀 어렵네.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얘를 어떻게 하나 625명이고 위에 거 비슷해요. 고객이 위에 400명일 때 300 얼마? 40명보다 작다. 이 문제를 보면 400명 중에 이제 340보다 작게
전체는 400명인데 예약이 300명인데 요거보다 작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는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똑같은 게 625명이 있단 말이야. 625명. 그지? 근데 승선할 확률은 똑같이 10분의 얼마? 8이란 말이야. 이렇게 바이노미얼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타겟이 뭐냐면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있는 얘를 x로 놓으란 얘기야. 얘를 x로. 얘를 x로 놓으란 얘기인데 이런 얘기야. 이렇게 있으면 자 무슨 얘기냐면 제로가 이렇게 있으면 판단 오차가 몇 퍼센트라고 그랬니? 0.1% 이내라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서 쭉 내려올 때 여기는 여기 요만큼이 얼마가 돼요? 0.1%가 되게끔 여기 있는 인원수 X를 잡아서 이런 얘기죠. 판단 오차가 0.1%보다 작다. 여기로 넘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차가 요 안에서 잡혀야 된다 이런 얘기야. 되겠니? 네? 이런 얘기. 그래서 뭐가 되냐면 그러려면은 우리가 몇 명을 잡아줘야 되냐 이런 얘기야. P의 X가 얘가 별량이 되는 얘기야. 몇 명을 잡아야 0.1% 안에 들어가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 0. 얼마가 되냐 4, 9, 9가 되는 데를 찾아놔야 돼. Z값을 찾아놔야 돼. 그걸 만족하는 X값을 찾아놔. 되겠니? 왜냐하면 얘가 0.01% 0.0001이잖아요. 여기까지 오니까. 그 얘기는 반대쪽이 0. 얼마? 4, 9, 9. 그러니까 이쪽이 4,9가 되게 하는 Z의 값을 찾아놔야 돼. 이제 요게 Z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놔야 돼. 내가 몰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표기할게요. Z는 X 마이너스 시그마가 와야 되는데 걔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니? M이 얼마니? M이 500? 500. 그러면 시그마가 10이야? 10에 10의 제곱에 분산이 10의 제곱이 10의 제곱이 이렇게 하겠네. 여기에 얼마가 500이 되고 10이 되는 Z의 값을 구하는 거야. 되겠네? 오케이? 0.01이 되는 게 0.499가 되는 Z의 값이 이제 여기 오는 거야. 그 X 값을 구하는 거지. 되겠니? 0.499가 얼마요? 3.1이네, 3.1. 여기 표에 보면, 쭉 보면 0.499가 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러면 3.0이니까 3.1은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몰라도 좋은데 그러면 다 안 하지. 알아야 돼요. 응? 오케이? 오케이? 몰라도 돼 그러면 안 하잖아.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알면 이제 오케이. 그래. 해결이 됐다. 7번은 안 해도 되는데 밑에 유제는 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연습 문제 체크합니다. 3번, 4번, 6번은 꼭 해야 돼. 3, 4, 6은 꼭 해야 되고 연습 문제가 그 다음에 8번 9번, 10번, 11번 맞네? 어쩔 수 없네. 14번, 15번 14번, 15번 그 정도는 해야 돼. 뒤에 건 안 나올 것 같아요. 목표를 표현을 하는 거니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해야 돼. 그 중에서 중요한 게 8번, 14번, 15번은 꼭 해야 돼. 그 중에서도 8번, 14, 15, 3, 6, 8은 3, 4, 6, 3, 4, 6, 8, 3, 4, 6, 9, 14, 15 3, 4, 6, 9, 14, 15는 반드시 해야 되겠다. 되겠니? 오케이? 앞쪽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연습 실력에 해당하는 뭐냐면 14번하고 15번만 풀겠다. 그건 두 개에서 그거 끝날 텐데 풀어보세요 지금. 연습 문제 9번부터 할까?
어디서부터 하냐? 쉬운 거 시간은 남을 것 같아요. 9번 먼저 하고 해라. 9번, 14, 15번. 9번이 딱 출제가 예상이 되는 수준이래요. 5번하고 5점하고 7점 사이에서 이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거 붙지 않는데요. 어떤 모의고사 수험생은 2,000명이고 평균이 278, 표준 편차가 얼마니? 41이다. 300점, 360 이상이면 그렇지. 수험생은 몇 명인가 이렇게 돼. 이건 쉬운 거야. 확률만 구하면 돼. 그러니까 P의 X가 얼마보다 크다? 360보다 크다.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시간 조절상 하나 정도 암산으로 또 자, 이제 그거지. 100명 중에 10%면 얼마니? 10명이죠. 100명 중에 15%는 얼마니? 15명. 그러니까 2,000명이라는 건 그냥 변하지 않는 거고, 문제에 맞는 확률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전체 인원 곱하기 확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 그냥 풀어보라는 거죠. 5점짜리 내지 7점짜리 수준을 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뭐만 구하면 되니? P에 X가 뭐보다 커? X가 그냥 360점보다 큰 확률만 그냥 구하면 되는 거야. 되겠네? 이해하니? 그렇잖아요. 그래서 확률을 곱하면 끝나요. 100명 중에 확률이 0.1이다. 100 곱하기 0, 10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평균하고 분산을 구하면 되겠죠. 평균하고 분산. 근데 몇 명이니? 2,000명이니까 이제 그럼 됐네. 이거 쉽네.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뭘 줬어요? 270 몇 점? 8점에 얼마? 41회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그지? 그냥 구하면 돼. 집어넣어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되겠네. 응? 확률만 구해가지고 2,000명 곱하기 확률. 그렇지? 100명 중에 0.3%, 100 곱하기 0.3 이런 수가 나오니까 이 문제를 만족하는 뭐만 구하면 되냐? 확률만 구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 이제 산수가 되겠다. 이렇게 산수가 되는 거고. 아이고 그러면 뭐 이런 것만 있고 아이고 12번도 한번 체크하라고. 왜냐하면 확률 밀도 함수를 공부하는 문제를 하나 보는 거니까. 오케이. 소수? 보통 일본에서 세 자리에서 반환을 많이 해주던데. 뭐 알아서 하세요.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얘들아 12번도 한번 체크하세요. 12번. 12번 체크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12번. 확률을 한번 보는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으면 좋은 문제네. 왜냐하면 확률 일단 푸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줘야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다. 제작자는 기계의 수명을 최장 1로 한다고 했을 때 수명의 확률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 x가 어려집니다. a값은 구할 수 있어요. 확률이 1이니까 0에서 100까지 적분하면 a값은 나오죠.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확률을 구하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뭐냐면
적분은 안 가야 되지만 그냥 식만 세워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적분을 할 줄 아는 사람 계산까지 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 fx가 얼마냐면 a의 x-1의 제곱인데 x가 0부터 1이니까 그치? a 값은 알아줄게요. 여기서 a 값은 쉬운 게 모든 확률은 얼마? 1. 0에서부터 1까지만 있으니까 0에서부터 1까지 a의 x-1의 제곱을 적분하면 얘가 1이라는 거죠. 요 범위 안에서 확률은 얼마는 1이 되니까 저 계산을 해야 돼요. 적분을 할 줄 아는 사람은 계산하세요. 계산을 하면 여기에서 그러므로 a는 3이 나온대요. 뭐 이 적분은 수학이나 산수고 아주 기초적인 적분이 되니까 a가 얼마에 3이니까 fx는 얼마가 되냐면 fx는 3의 x-1의 제곱이다. 되겠네? 그래프를 그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0이고 1이야 1이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대칭축 여기 이렇게 여기 그래서 얘가 0일 때 얼마? 3이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거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기가 3 여기가 1 그래서 어디에만 존재하느냐 여기에만 존재한다. 여기에만 이렇게 0에서부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 사이에 이제 변량이 존재하고 확률은 이렇게 그래서 여기 확률 몇 톤이죠? 여기 옆에 있어.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여기는 요 넓이가 확률의 합이니까 요 놈이 뭐가 된다? 1이다 이런 얘기. 되겠네. 예? 그림은 이제 그려가면 이렇게 된다. 풀이는 답이 없네. 자, 근데 여기서 또 구하라는 게 그 다음에 있죠. 자, 이 공장에서 기계를 구입한 측에서 수명이 0.1까지 문제없이 사용한 경우에 수명이 0.5 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조건부 확률이네. 오케이? 그 P에, 얘는 P에 뭐가 되냐면 X가 0.1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5 이걸 구하라. 되겠네? 수명이 0.1보다 크다고 했을 때 0.5보다 큰 확률을 구하라. 되겠네? 얘를 구하라. 그럼 얘하고 얘가 교집합이니까 얘는 P의 X가 0.1보다 크고 얘는 P의 X가 0.5보다 크다의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되겠네? 처음 문제네요. 잘 체크했네. 되겠네? 그 얘는 얼마가 되냐면 0부터 얼마니? 2분의 1까지 적분하면 돼요. 이제 확률이니까 그냥 확률. 평균이 아니고 확률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얘는 3에 x-1의 tx가 돼요. 되겠네? 얘하고 얘하고 교집합은 0.5잖아요. 2분의 1에서 1까지지. 0.5 이상이니까 뭔 소리야? 그치? 오케이. 얘는 2분의 1에서 당연히 1이죠. 0.5더 크다니까. 오케이? 왜? 얘는 여기서부터 2분의 1에서 요만큼을 2분의 1. 얘는 어디서부터? 0.1부터 얼마까지? 1까지. 좋은 문제네. 얘는 0.1에서 1까지 3의 x-1 제곱에 dx. 오케이? 그럼 이제 확률 벡터 함수에 대한 그쵸? 좋은 문제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면 필수예제 14번. 그렇지. 이건 앞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했던 건 똑같은 거네. 16, 15분이 좀 어렵고 14분은 어느 정도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14번은 쉬워.
쉽죠. 아까 내가 이제 관문 1이라고 했던 거. 그지? 첫 번째 문제. 그거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게 얘는 정규분포 n이 얼마라고 그랬네? n이 100이 얼마야? 100이 13에 제곱은 이런 정규분포가 있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규분포를 이룬다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에서 몇 퍼센트? 30%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이런단 말이야. 이렇게 와서 여기가 0.3이 되는 거야. 아까 했던 거 첫 번째 관문이라고 했던 거 듣거든. 이쪽이 얼마가 돼야 돼? 이쪽 0. 얼마? 0.2가 되게 하는 z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z는 x가 얼마지? x 마이너스 얼마니? 100에 13에 요 z는 뭐라고? 얼마? 0.3이 되게 하는 게 아니고 얼마? 0.2가 되게 하는 z값을 구해야 되는 거야. 그치? 되겠니? 응? 오케이? 0.2가 되는 것을 찾아야지. 오케이? 0.2에 가까운 걸 찾으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문 첫 번째 해당하고 이렇게 보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6번을 풀 줄 알면 무난하게 이 단어는 학습이 됐다. 자,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번. 여기서 이제 이걸 왜 풀으라고 하냐면 어린이고등학교 100명 지정을 실시한 기말고사 성적은 평균이 60점인 정규분포에 따른다고 한다. 되겠네. 60점 이상 70점 이하의 학생이 340명일 때 80점 이상의 학생을 우리가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왜 어렵니? 시그마를 안 줬어요. 시그마를 찾아가지고 되겠니? 시그마를 찾아야 되는 거야. 시그마를. 되겠어요? 시그마를 찾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해보긴 해보자. 시그마를 안 주었어. 시그마를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문제를 잘 봅시다. 뭐라고 돼 있다? 오케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하라는 건 P의 X가 아까처럼 똑같이 하는 거야. 자, 뒤에 걸 먼저 아는 게 좋아요. P의 X가 뭐보다 80보다 크다. 이 확률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뭘 구해야 되니? 평균과 분산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과 분산을 구하려고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당연히 이제 평균과 분산을 줘야 되는데 여기서 앞쪽에 보면 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뭐라 그랬니? 60점인 정규분포에 따른다. 뭐만 줬니? 그렇지. 노멀 디스트리뷰션 여기에 60에 얘를 안 줬어요.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만 줬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얘를 구하는데 어떻게 줬냐면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얼마라는 거예요? 60에서 여기에서 요건데 P에 이렇게 놓고 X에 60에서 70일 요 확률을 준 거야. 그래 거꾸로 구하는 얘가 얼마라는 얘기니? 이 확률을 줘야 되냐? 전체 몇 명 중에 몇 명이래요? 그렇지. 1000명 중에 340명이더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니? 지워지고 0. 얼마가 되는데 3사가 되도록 하는 뭘 찾아라? 시그마를 찾아라.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되냐면 여기에서 P의 Z로 가야지 뭐해도 P의 뭐는 Z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얼마나 60 마이너스 시그마 6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60의 시그마 60 마이너스 10의 시그마 이렇게 하는 거야. 되겠네? 응?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얘는 0이네. P의 Z가 0이고 그냥 10 거꾸로 수가 있어. 여기에서 0이고 시그마의 여기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얼마? 10이니? 그냥 10이야? 70대 60. 미안하다. 빨리 끝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여기가 70이잖아요. 응?
변량이 오고 마이너스 60이 되니까 10이 되잖아 이렇게. 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0.34가 되는 게 여기 0.34가 되는 z의 값이 얼마냐? 요게 0.34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하냐면 p에 얼마가 되면 z가 0에서부터 얼마까지니? 1까지가 되는 거야. 요 놈이 얼마가 되겠대? 1이 돼. 0.34가 되게 하는 오케이. 요 z의 값 요거하고 같은 거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면 시그마의 10이 얼마니? 1. 그러므로 시그마는 얼마니? 10 됐다 이제. 이해갑니까? 되겠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여기는 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60에 10의 뭐? 제곱을 따른다. 되겠네? 오케이? 시그마를 찾은 거야. 그리고 이제 얘를 구하는 거야. 되겠니? 그러니까 이제 시그마를 이제 조건에 찾아. 요 정도까지 되면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쪽에서 나오는 건 이제 아주 고난도로 갈 수 있는 기본까지가 정리가 된다. 의대 문제만 더 풀면 돼. 의대 문제는 몇 개 없어요, 사실. 1년 다 똑똑해봐야 한 3-4 문제? 이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상관계수 구하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공통 테스트 100% 나오고 얘는 얼마가 되냐면 P에 Z가 되고 80-60에 10끝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요. 되겠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한다. 의대에서 많이 나오는 건 상관계수 구하는 게 많이 나와요. 다음 주하고 하는 거 더 해야 되는구나. 오케이? 상관계수 3포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렇게 한다. 여기까지 공부를 잘 했고 다음 시간에 추정합니다. 추정하고 상관계수 일부까지 들어가요. 수요일 날은 저거 하나씩 끝납니다. 저거.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 주 수요일부터 미적분 들어가요. 미적분.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